자, 403이 4번은 절대값 문제죠. 일단 절대값 풀이의 대원칙은 범위 나누기였죠. 땅따먹기라고 얘기했죠. 자, 좀 빨리 해볼게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풀이를 내가 이걸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해서 복습 한번 해보자. 그냥 본연의 개념을 써서 푸는 문제는 자, 범위 나누기야. 어떻게 했었어요? 절대값안을 0 받는 숫자 x에다 0 대입하면 0 되기 때문에 자, 전체 x의 범위를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나눠서 풀어서다. x가 0보다 작은 범위이면 자, x가 0보다 작은 숫자 대입하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칙이 음수가 돼버리지. 자, 따라서 절대값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튀어나왔죠. 자, 그럼 반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자, 경계선에 있는 숫자는 대입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1, 2, 3 같은 거 대입하면 양수값을 가지니까 절대값 계산했을 때 x 문자가 그냥 튀어나온다. 자, 그렇게 해서 둘 다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을 인수분해 되고 얘는 x 플러스 5, 자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 또는 5잖아? 맞니?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체크했던 게 뭐였나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해가 아니었었지. 따라서 마이너스 4 또는 5 중에서 저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4밖에 없죠. 밑에 있는 거는 4 또는 마이너스 5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4밖에 없죠. 그러니까 4 이렇게 푸는 게 방식이 있었죠. 자, 복습이야.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뭐였어요? 두 번째 풀이는 동치관계를 이용한 개념이 있었죠. 이런 거 있었죠. x의 제곱하고 절대값 x의 제곱하고 의미가 똑같다. 계산 방식이 똑같다. 라고 얘기해서 동치관계는 뭐가 좋았어? 식을 니네 멋대로 막 바꿔도 상관이 없었죠. 사실 좀 중요한 개념이다. 수학에서의 동치관계는. 그럼 x의 제곱을 뭘로 바꿔요?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절대값 x를 치환했어요. 뭐 a로 바꾸자. 치환했어. 그럼 치환하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더라. 자, 복수비니까 좀 빨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지. 둘 중에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절대값은요 계산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밖에 안 만들어져. 왜?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 그럼 거리가 0일 수는 있지만 음수는 될 수 없지. 따라서 음수는 안 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a 자체가 절대값이니까 a 값이 뭐는 될 수 없겠어? 마이너스 5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4만 답이다라고 쓰는데 치환한 문자는 항상 쓰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알아요? 절대값 x가 4라는 걸 푸는 거니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아까 그 답이 나온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독특하게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한 문제였어요. 자,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렵다.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아직은 없어. 아직.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문제 푸는 거. 자, 됐고요. 435. 절대값 푸는 게 아주 좀 힘들 거야. 그쵸? 아까 뭐지? 자, 절대값이 두 개죠? 두 개여도 원칙대로 푸는 거예요.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죠? 그러면 땅땅 먹기를 어떻게 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0 기준으로 총 첫 번째 땅, 두 번째 땅, 세 번째 땅 나눠서 푸는 거였지. 자, 그럼 제일 작은 땅은 이쪽이 제일 작잖아. 마이너스 x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땅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땅 둥어는 여기다가 붙였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땅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땅. 자, 개념 노트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원칙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0일 때까지 원래 5번을 풀어야 돼. 근데 번거로워. 보통 어떻게 빨리 푸냐면 이거 관례라고 내가 영상에서 얘기했어. 관례가 뭐라고 했어? 규칙으로 공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그게 관례라고 그랬죠. 그럼 관례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할 건데 어디다가 넣어서 계산하냐면 이 범위보단 이 범위가 더 숫자가 크지. 얘가 작은 땅이 작은 쪽에 있잖아. 얘보다. 그럼 큰 땅에다가 등호를 붙여서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고 0 기준으로 보면 0 기준은 얘가 작은 땅이고 얘가 큰 땅이잖아. 맞죠? 그래서 큰 땅에다가 그 경계선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관리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여기다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큰 쪽에다가 표시를 많이 하더라. 나는 상관없는데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계산을 하자. 자, 그럼 해볼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대입은, 자, 부호는 그냥 대입해서 숫자 계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대입해봐. 음수고 음수인 거 알겠어요? 따라서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를 둘 다 절대값 다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럼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주기. 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음수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양수지.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만 얘는 그냥 나와. 해봐라.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는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냥 나왔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1, 2, 3 대입해봐. 1, 2, 3 대입하면 둘 다 양수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안 달고 그냥 나와. 니네가 좀 계산을 많이 해보면 절대값 두 개짜리는 범위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건 똑같은데 다 똑같아. 얘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왔지. 얘는 하나만 달고 나왔지. 얘는 아무것도 안 달고 나오고 그냥 나왔지. 다 이래 규칙이. 제일 작은 땅 두 개 다 음수야. 두 번째 땅 하나만 음수야. 세 번째 땅 싹 다 양수야. 규칙이야 이거. 모든 문제가 이래. 어려운 게 아니야 절대값 얘들은 사실은. 범위 나누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자, 그럼 각각을 풀자. 자, 이거 뭐예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거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여기다 빼고 그래서 써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2x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이다. 윤설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어.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맞았어? 이거? 그래서 열 부리는구만. 잘 봐. 시험 안 봐요. 아이고 시험지 안 줬구나. 이리 와봐 준서가. 들어와. 재원이 좀 챙겨줘. 같이 있지? 왜 이렇게 많이 보여? 두 개씩. 자, 얘 해보자. 그러면 이거 답을 계산했더니 x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해봐 아닌 거야. 타풀이가 이래. 첫 번째 범위 나뉘기. 두 번째 부호 따져가지고 식 세우기. 세 번째 해 마지막에 체크하기. 다 이래. 고3 때까지 똑같아.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거밖에 없어. 자, 얘 풀면은 마이너스 x 날라가니까 x의 제곱은 1이 되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둘 중에 뭐는 돼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1만 들어가죠. 마이너스 1만 들어가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맞추면 세 번째 거는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자 0이다.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 돼. 자, 짝수 공식 쓸게요. 1창에서 짝수니까 마이너스 절반 얼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자 마찬가지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만 찾아야 돼. 자 1. 둘 중에 누구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왜? 1하고 루트 2하고 누가 더 커? 루트 2가 더 크잖아. 음수지 이거 그러면. 음수잖아 음수. 그러니까 저 음수 범위 안에 이거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껴. 얘는 돼. 그래서 해봐 총 2개네. 자 모든 근해 법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 그럼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딱 이 수준만 하면 돼. 더 이상 뭐 바라지도 않아. 더 없어. 절대값 더 복잡한 건 나중에 나오지. 이 정도만 하고 다 지나가시면 돼. 자, 됐고, 그 다음에 얼른 적고 444 할게요. 다 적으면. 자, 넘기세요. 444. 자, 이거 사실은요 중3 때 비슷한 문제가 이미 있었어. 거기 있는 전개도를 적으면 뭐가 만들어져?
직육면체 모양의 박스가 만들어지죠. 자, 그랬을 때 1cm씩 잘라냈대.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냐? 자, 여기 1씩 잘라낸 거잖아. 이렇게. 자, 1씩 잘라낸 거. 남아있는 부분 갖다가 접으면 박스가 만들어진다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접어버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상상을 해봐. 자, 그럼 접어 올린 폭이 1cm씩이잖아. 그 1cm가 이렇게 있었던 걸 이렇게 접어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저 잘라낸 폭인 1이 되겠지? 직육면체 높이야. 그럼 밑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밑면, 어디가 밑면이야? 이게 밑면이야. 그러면 전개도랑 자 겨냥도상에서 요게 밑면이겠지. 그럼 가로 세로 구해보자. 거기 센치 나와 있잖아. 가로가 세로의 길이의 2배래요. 자, 그럼 나 물어보고 있는 게 가로를 물어봤죠? 가로가 세로의 2배야. 그럼 원래 미지수 니랑 어떻게 볼래? 가로를 x로 넣으면 세로는 2배가 아니라 절반인 거지. 가로가 세로의 2배니까. 그럼 얘는 2분의 x라고 나와야 되는데, 자, 미지수를 이렇게 놔도 되고요. 근데 나는 식에서 분수가 생기는 것은 귀찮더라.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를 2x로 놓고 여기를 x로 나오면 되지 않니? 가로가 세로의 2배잖아. 선택지가 두 가지인 거야. x, 2분의 1x. 2x, x. 자, 그럼 뭐 조심해야 되겠어요? 2x랑 x로 놨을 땐 x가 답이 아니지요. 왜? 2x가 답인 거잖아.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분수 생기는 게 싫은 거 라면은 이렇게 식 세워도 상관이 없겠지. 자, 난 밑에 걸로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딸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라고 하면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잖아. 근데 1cm씩 파먹었으니까 x에서 2를 빼야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가 얼마야? 2x잖아. 2x. 2x에서 마찬가지로 1을 두 번 빼면 되잖아. 이렇게. 가로 세로 나왔죠? 자, 그럼 부피를 세우면 어떻게 돼?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고 높이는 1이니까 사실 안 써도 되지. 아, 부피는 아니잖아. 자, 그렇게 했더니 부피가 40이 되었다. 풀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을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가 마이너스 3 또는 6이 나와 해보면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되겠어요? 음수는 안 되지. 변의 길이가 어떻게 음수가 되겠니? 자, 6인데 답이 이게 아니라고 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가로는 2x예요. 따라서 2 곱하기 6 해가지고 12가 답이 됩니다. 자, 됐죠? 12cm입니다. 그래서 중3 내신 문제로 나와 이거는 중3 문제야 이거. 재생 목록 옮겨놓은 거 확인했나요? 저장해놨어? 다 로그인해서 쓰고 있지? 비로그인 누구야 저? 너 로그인 안 하지 않냐? 평소에 유튜브 볼 때? 로그인해서 보고 있었어? 재생 목록 저장해놨어? 해놔야 돼. 그거 일부 공개로 그 저녁 니네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일부 공개로 바꿨는데 자꾸 메인 영상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해봤더니 구글에 물어봤어요. 구글 코리아에서 물어봤더니 메인에 그걸 띄우면 안 된다. 재생 목록에만 보이게 해야 된다고. 메인에서 그걸 삭제를 했더니 안 보이더라고. 선생님이 막 비로그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보이는 거야. 남의 것으로. 지금 오인가? 물어봤더니 메인에 띄우는 순간 공개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니네는 우리 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 채널 메인 화면 가면은 우리 반인 목록이 아예 안 보여. 내가 니네들한테 주소 따로 보내줬죠. 그 주소를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볼 수 있어요. 자, 앞으로 활용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고요. 채널 들어가서 보는 건 똑같은데 개념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니네는 알아서 재생목록으로 보셨겠지만 개념 영상은 지금도 다 오픈이 돼 있거든. 개념 노트 쓰는 건 선생님 채널 그냥 들어가서 바로 확인해서 봐도 되고 문제풀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 목록에 아니면 안 보여요. 왜냐면 문제풀이 영상은 다 니네만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어. 우리하고는 안 다니는 사람 아예 못 본다. 그래 바꿨어. 그냥 오늘도 그냥 하다 보니까 한 3년 넘게 찍어보니까 남들 보여주려고 찍은 것도 아니고 니네들을 위해서 찍는 건데 뭐 굳이
유튜브 공부하는 오픈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문제 푸는 건 니네만 볼 수 있게 바꿔놨어. 그 주소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보내줘. 옛날 거 들어가면 아마 안 보일 거야. 없음이로 나올 거야. 다 바꿔놨어. 자, 앞으로는 새로 바뀐 뉴라고 써 있었을 거야. 아마 보면은 중산블랙티 뉴라고 여기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자, 다음 거 합시다. 9번 먼저 하면 되나? 자, 이거 좀 잘 봐야 된다. 조금 어렵다. 선생님이 저번에 했던 얘기를 떠올려볼까? 집중해서 잘 들어서 얘기 좀 어려우니까. K값에 관계없이란 멘트가 있다 보니까 내가 뭐를 의심하라고 했지? 항등식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라고 했죠? 근데 힌트를 줬죠 그때? 얘는 항등식 개념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B 플러스는 항등식 문제라고 내가 아마 힌트를 줬을 거야. 그러면 둘 중에 오답률은 4, 4, 9가 더 높아요. 네, 4, 5, 3은 항등식인 것만 알면 풀 수 있어 윤설아. 똑바로 의자 땡겨서 안 돼. 똑바로 그렇게 하는 좀 도전이지. 자, 보시오. 이거 뒤에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 뒤에 있는 게 어려운 유형이 한 2개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 이제 집중력 없이 하고 하게 되면 처집니다 이제. 알았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져요 공부하기가.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졸리면 잠깐 서 있고 이러면서. 졸리면 되는데 서서 할 수가 없잖아. 잘 들어. 알았지? 졸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졸면 안 돼. 알았어? 자, K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다 했으니까 실근을 갖기 위한 2차 방정식의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는데 중근인데도 실근인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갖다 써야 되겠죠? 자, 일단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고. 자, 근데 1창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지. 이게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됐어요? 근데 문제점이 이거야. 항등식이 아닌 이유. 자, 여기서부터 잠깐 쓰지 마. 여기까지만 쓰고 전개해 볼게. 이거 뭐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되지? 자, 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항등식 개념 실전에서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했죠? 일단 항등식은 등식에서 쓸 수 있는 거야. 등식이 아니지. 부등식이잖아. 그러면 이 애초부터 못 쓰는 걸 캐치해야 되는 게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으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해요. 나중에 공부할 거야. 아직 나오려면 멀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애초부터 항등식이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이거 뭔가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공부했거든. 항등식. 내신 대비할 때. 니네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이라고 써먹으려고 했더니 등호가 아니니까 뭐지? 이러고 못 푼다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전개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없애도 되죠? 지수 짝수야. 제가 지금 식이 이렇게밖에 안 썼잖아. 어떻게 하냐면 숫자 개념으로 줘. 제가 문제 보시면은요. 이래서 니네들은 조건을 잘 봐는데 문제에서 K도 실수라고 나와 있고 A도 실수라고 다 나와 있다. 우린 이걸 안다. 실수 제곱하면 숫자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음수는 안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알잖아. 그렇지? 제곱한 숫자는 허수 빼고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잘 봐. A랑 K가 몽땅 다 실수니까 두 개 더한 거 실수 같다. 그럼 여기 써있는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지. 그럼 이 녀석의 크기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 이거랑 똑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5도 실수고 마이너스 A도 실수잖아. A가 실수니까. 그럼 얘도 실수. 오케이? 자, 좀 헷갈려 근데 이래도. 잘 봐. 숫자 개념 잘 보세요. A 플러스 K 제곱이 요거 이항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쓴다. 이거 실수의 제곱이죠? 얘는 실수죠? 근데 우변에 있는 이 녀석 자체가 뭐라고 써졌어?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래. 얘는 아무리 작아도 0이야 그러니까.
근데 우변을 보니까 얘도 실수라네. 실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보다 작거나 아니 미안 거꾸로 얘기했구나. 이렇게 상관없다. 실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보다 작거나 같다죠 지금. 얘 기준으로 얘기했잖아요. 얘들아. 작던지 같아야 된대. 그럼 그거를 만족하기 위한 A를 찾는 거야. A. 야 숫자 개념이라고 얘기했어. 어떤 실수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보다는 작던지 같아야 된대. 그럼 그때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어떤 범위를 가질까요? 과정을 나눠봐봐. 이게 두 개가 같은 의미 포함되어 있죠. 생각 잘 들어. 이거 헷갈려. 두 개가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두 개가 같으려면 크기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보다 얘랑 같대. 얘는 아무리 작아도 0이라고 그랬잖아. 숫자 크기로 얘기해서 잘 들으라고. 자,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리려나? 그냥 바로 얘기할게. 그러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있고 얘는 그냥 실수야.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보다는 작아도 되고요. 같아도 된대요. 그러면 어떨 때 문제가 생길까? 얘가 아무리 커도 뭐는 될 수 없어. 얘는 양수든지 0이지. 근데 얘가 양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생각해. 양수랑 양수라고 적혀 있으면 양수끼리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알 수가 없죠. 왜? A랑 K의 정보가 전혀 없잖아. 숫자 크기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둘 다 양수가 돼버리면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절대로 양수는 되면 안 돼. 부등식의 최대 목적은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완벽하게 찾아내는 거야. 얘는. 그럼 생각해봐. 0은 될 수 있어요. 생각해봐. 얘는 아무리 작아도 0이라 했죠. 얘가 0이래. 그럼 0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보다 같아? 맞지? 작아? 작을 수는 없죠. 0이 어떻게 0보다 작아? 근데 니네 이 표현의 뜻이 뭐야? 크거나 같다라고 읽지 않습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부등식 때 한 거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0이 되면 동호관계 성립하니까 문제 없죠? 문제 없죠?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어려워. 숫자 개념이라서.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 그럼 생각. 음수는 될 수 있을까? 얘는 아무리 작아도 0이야. 얘가 음수래. 그럼 음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보다 같을 수는 없죠. 근데 작을 수는 있잖아. 아무리 작아도 0이니까. 0보다 음수가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 양수인 거 왜 안 돼? 양수인 거 왜 안 돼? 양수랑 양수랑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왜? 얘가 1이고 얘가 2일 수도 있잖아. 얘가 1이고 얘가 1일 수도 있잖아. 그때 다르죠. 그럼 무조건 같아? 라고는 선언할 수 없어. 양수가 양수보다 작아? 숫자가 뭔지 모르는데 작은지 큰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애매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제낀 거고 0은 돼도 돼? 0은 0보다 같잖아. 아무리 작아도 0이라고 했으니까 0은 0보다 0이랑 같을 수 있잖아. 그럼 등호 하나 만족했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오케이라고. 그래, 부등식은 얘는 크던지 같던지 아무거나 돼 라고 얘기한 거니까. 음수는 돼? 음수는 0보다 작잖아. 양수보다도 작잖아. 그러니까 다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숫자 개념에 의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뭐만 안 되면 돼요? 양수만 안 되면 돼요.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해요. 자, 이 문제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숫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 사실. 황금식이 아니야 이 문제. 자, 풀었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5보다 크거나 같아져. 그렇죠?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자, 그랬을 때 항상 식을 갖도록 하는 가장 작은 실수. 그럼 A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가장 작은 숫자 뭐겠어요? 5죠.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이 그래서 뭐야? 답이 뭐야? 별로 이 문제는 항등식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항등식이니까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집중하자. 자, 중궁관 나갔습니다. 그럼 판별식이 0이겠죠? 그럼 당연히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판별식을 쓰자. 근데 1차 항의 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자.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다가 그냥 상수항 써주면 되지. 그럼 방금 푼 거랑 비교해봐야 되나? 얘는 등호가 아니어서 항등식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얘는 등호야. 그럼 항등식일 수도 있어. 이제는 등호니까 등식이니까 되니? 네. 그래서 얘는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집중합시다. 차이점을 느껴야 돼. 이거 보면서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라고 써있다고 항등식이 아니라고 요거 풀면서 느껴야 되는 거야. 자, K제곱 날라가죠? 그러면 딱 등식이면서 K문자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항등식이지. 얘는 부등호 기호가 있었으니까 방등식이 안 되는 거야. 야, 항등식 문제 풀 때 기초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실전적으로 제일 많이 썼던 건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K 문자가 있는 항과 K 문자가 없는 항으로 정리했죠. 정리해보자. K 문자가 있는 항 2AK랑 마이너스 K야. K로 묶었어. K 문자가 없는 항 A제곱하고 마이너스 B까지밖에 없죠. 그럼 풀 때는 어떻게 풀었어요? 괄호친 부분이 못 간다. 0이어야지만 항등식이었지. 이건 알잖아. A는 이잖아. 자, 이 어떻게? 대입해. 4 빼기 B가 0인 거죠? 그래서 B가 4네. 자, 됐지? 결론. 얘는 항등식이야. 얘는 아니야. 이거 더 어려운 거야. 자, 460 할게요. 중근 갔는데요. 판별식 써야 되겠죠, 당연히. 판별식 뭐가 돼야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 알았지? 오늘 니네가 질문한 게 대부분 어려운 문제야. 알았지? 자, 지금까지 한 수학상 중에 제일 어렵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오늘 해주는 것도 영상 다 올라가니까 오답부터 쓸 때 제발 못하는 거 한 번씩 봐라. 그러고 넘어가자, 알았지? 이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나랑 한 번 수업해서 100% 소화할 수 없어. 왜냐면 어려워서. 근데 정리는 해놓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복수 프린트까지만 좀 해놓고 넘어가자고 하잖아. 복수 프린트 다시 하면 또 못 풀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오답 노트, 프리 노트 찾아가면서 보면서 공부해오라고 한 거야. 니네가 해야 될 최소한의 몫이 그거야. 그 이상은 고등부 올라가서 하면 돼. 그렇지?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큰일 나요. 뒤로 가면 진도를 니네가 못 따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는데 못 올라와서 못 풀어. 알겠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졸리고 그런 거 힘든 건 다 알지만 좀 어렵다는 게 벌써 느껴지잖아. 조금씩. 그럴 때마다 최소한 졸리면 진짜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잠을 깨. 알았어? 윤서라 주면 안 돼. 허정이도 주면 안 되고. 알았지? 오늘은 안 자고 잘하고 있네. 자, 보시고 그러면 근본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자, 이게 어려운 거라고 했다. 요거지? 자, 뭐 여기까지 썼어. 뭔가 관계식 같은데 두 번째 식을 보니까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판별식 써야 돼요. 자, 짝수 판별식 되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지. 계산해보자. 얘들아 단순 논리식으로 접근해볼래? 문자가 두 개 있으면 계산하기 싫지. 문자의 개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적어. 이건 니네가 저학년 때부터 공부했을 때 받아들였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걸 쓸 거야. 잘 보세요. 뭐 하고 싶냐면 A 문자, B 문자 중에 하나를 소거하자. 뭐 소거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이거 A 제곱은 하고 정리할 수 있지. 항상 B는 하고도 정리할 수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A 제곱은 하고 정리하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B는 하고 정리하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자, 생각. 뭐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어? B는을 대입해버리면 제곱도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소거하는 것까지 좋은데 좀 계산을 편하게 하고 싶다면 선생님 같으면 A 제곱은 하고 정리해서 여기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계산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해했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계산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 대입해. 마이너스 2까지 다 전개해. 마이너스 2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4b죠? 그러면 플러스 2b.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정리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문제는 여기서 말한 게 뭐야? 그는 판단하라고 했어. 판별하라고 했지. 그래서 판별식 썼지. 니네가 공부한 판별식은 기준이 뭐밖에 없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공부했죠. 그럼 뭐를 따져야 돼요? 양수야? 음수야? 0이야? 이거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어떻게 따질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애들이 좀 답을 맞춰 오긴 하는데 보통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숫자를 그냥 대입하시더라고. 0 대입해볼래? 0 대입하면 이거 다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6이죠. 해봐 얘들아. 근데 이러면 안 돼. 집중하자. 1 대입했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또 마이너스 6이지. 2 대입해볼래? 어려운 거야 내가. 2 대입하면은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6 음수지.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지. 세 번밖에 대입 안 했지만 다 음수지. 이해됐니? 마이너스 1 넣어볼래? 한 번만 더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얘도 음수지. 다 음수지. 그러니까 아 선생님 이거 숫자 몇 번 대입해보니까 싹 다 음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0보다 작아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계산을 해봤어요. 답은 맞아요. 좀 뭔가 이상하지?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부호를 따졌다? 뭔가 좀 이상해. 일단 답은 맞는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입해서라도 답을 내왔다면 괜찮아. 잘하는 거야. 좀만 집중하자.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돼. 니네가 수학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 풀거나 이럴 때 학교에서 시험 볼 때나 그럴 때는 어쨌든 답을 내서 맞춰야 되잖아요. 니네는. 그럴 때는 뭐 정말 절박한 심정을 대변해서 숫자 막 노가다로 대입해서라도 답을 풀어서 동그라미 하나 맞춰오면은 뭐 되는 거야.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는 이런 방식을 하는 건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알겠죠? 일단 답은 이게 맞거든요. 네,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잘 봐. 여러분 아까 두 가지 얘기예요. 이게 좀 길어 설명이. 아까 항등식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거 있었지. 왼쪽에 있었던 거. 아 오른쪽이었나? 아 왼쪽에 있었구나. 왼쪽에 있었던 문제. 어떤 개념으로 풀었죠? 항등식 문제가 아니어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숫자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지 않았습니까? 윤설아 잠깐만 서있자. 도저히 안되겠다. 5분만 서있자. 잠깐만 서있자. 자 보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입해서 만들어진 식이 요거죠? 요거? 한번 다시 쓸게. 이거 B 문자에 관한 2차식이지. 그치? 오케이? 아까 말한 게 숫자의 개념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을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수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이것도 완전 제곱의 형태잖아. 아까 a 플러스 k의 제곱이었냐? 식 정리했던 거? 마이너스였는지 플러스였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완전 제곱식의 형태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실수의 제곱이라고 생각했죠? 왜? a랑 k랑 실수였잖아. 그리고 이 문제도 b 문자 실수라고 써있어. 써있다고 얘들아.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좀 이용하기 위해서 실수의 제곱의 형태가 되려면 얘처럼 완전 제곱식이 반드시 필요해. 뭐라고? 완전 제곱식이 필요해. 자, 우리 지식을 총동원해보자. 어려운 문제는 옛날에 배웠던 거 다 써먹는 거야. 니네 이렇게 2차식의 형태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걸 언제 했었냐? 이건 니네가 대답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2차식을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들어가도록 강제로 변형했던 걸 우리 언제 공부했어? 꿈뻑 언제 했어요? 잘 봐. 일반형 표준형 생각해봐. 2차 함수. 저기 있는 b를 x로 바꿀게 얘들아. 잘 들어. 어려운 거 맞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죠. 기억이 안 나니 또 이게?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바꿨어? 최고차항 계수를 뽑고 이거 여기 지금 완전히 썼냐? 못 썼지? 큰일 났네. 자, 영상을 참조하자. 뭘 지워버렸다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자. 어려운 거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지 않았습니까? 자,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반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녀석의 제곱을 더하고 뺐어. 우리 최상일이 2차 함수 안에서 좀 가물가물하지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어떻게 계산했죠? 묶여져 있는 거 곱해서 튀어나왔던 거 기억나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 2분의 1이지. 2분의 1을 더해봐. 마이너스 2분의 11이죠. 표준형으로 바꿨다? 자, 근데 내가 그걸 왜 떠들었냐면 뭐라고 얘기했죠? 실수의 제곱의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숫자 개념으로 접근할 거야. 근데 2차식의 형태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를 니네가 공부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우변만 보면 2차식이죠? y가 들어가서 2차 함수가 된 거잖아.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형태는 이때밖에 안 했어 되네. 진짜야. 날 믿어. 딴 데 안 했다고. 2차 방정식 때도 물론 했죠.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했는데 원래는 2차 함수 때 본격적으로 많이 한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b를 x로만 바꿨잖아. 그럼 똑같이 바꿨겠네 이걸. 어떻게? 마이너스 2에 x 대신에 b로 다시 바꿔. b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바꾼 거지. 근데 왜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얘기해도 돼? 실수의 제곱이지. b도 실수고 2분의 1도 실수니까 b에서 실수에서 실수 빼는 거 실수잖아.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거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해됐어요? 네모박스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계속 결론을 생각해봐. 이걸 왜 하고 있어? 판별식의 부호를 따지고 싶은 거야. 이 녀석의 부호를 따지고 싶은 거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이거 부등식 계산 아니냐? 잘 봐. 네모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 바뀌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1도 붙어있네.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1까지 한 거야. 양변에다가 같은 숫자 빼는 거는 부등호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않나요? 이렇게 되죠. 나왔어요. 전체적인 식의 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는 작거나 같아 라고 숫자 계산을 직접 한 거야. 크기를. 근데 무슨 아이디어를 썼어요? 실수제곱을 쓰고 싶을 때 이 녀석을 2차 함수의 표준형처럼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게 바꿨어. 자, 이게 처음이야. 니네가 지금까지 수학 공부하면서 생판 처음 하는 걸로 보였죠. 근데 앞으로는 어마무시하게 배웠어. 이건 이 문제는 이 개념 때문에 별표 5개짜리. 알겠죠?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뒤에 가서 이거 얘기 계속 할 거야. 알겠니? 결론까지 지워줄게. 이거 다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답을 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대요. 누가? 두 번째 줄에 있던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인지 따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판별식은 뭐를 따지는 거였어요? 양수야, 음수야, 0이야? 그거 따진다면. 그럼 생각.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녀석의 부호는 뭡니까? 음수보다 작으니까 음수죠.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음수겠지. 0도 될 수 없고 양수도 될 수 없지. 따라서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판별식의 부호는 음수야. 결론? 서로 다른 두 어원이 나와요. 숫자 대입해서 하면 나중에는 안 돼. 저 계산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정리하자. 개념화 해줄게. 그 책에다 잘 써놔. 개념상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2차 함수가 아니었어. 2차 식이었잖아. 2차 식인데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숫자의 크기를 추정했죠. 이렇게 어떤 2차식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한 도구가 뭐냐면 이차 함수처럼 뭐라고 생각한다?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내가 목 아프게 떠들었던 거예요, 표준표준. 그래서 이 녀석을 2차 함수 표준형 바꾸듯이 바꿔. 그 다음에 숫자 크기 개념 적용하는. 네모박스 이거 실수의 제곱인데 0보다 크는 것 같은데 그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1까지 계산했더니 부등식 계산하는 니네 중학교 2학년 거. 그 계산 범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죠. 자, 그래서 부호가 뭐가 됐다? 음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음수. 두 번째 줄에 있는 판별식의 부호는 음수 찾은 거야. 자, 니네가 지금까지 한 라이트쌤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자, 정리 잘 해놓자. 알았지? 자, 중간에 좀 지운 거는 여기 옆에 조금 지웠는데 어차피 판별식밖에 계산 안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만 정리 잘 해놓으면 돼. 두 번째 줄에 판별식이. 자, 모르고 내가 지워버렸어. 자, 못 풀만한 문제였어. 그러니까 결국엔 어려운 거냐? 어려운 거야. 안겠으면 안 짜는 사람. 아직 좀 비몽사몽해? 좀만 더 서 있어. 그래서 답이 뭐예요? 음수 나왔으니까. 판별식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맞지? 필기에 공들여야 되는 게 이쪽 계산한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 B에 관한 2차식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형태를 집어넣어 가지고 접근했다. 근데 그렇게 바꾸는 과정이 표준 형태밖에 없었단 말이야. 얘네가 했던 거는. 자, 그래서 2차식인데 2차 함수의 표준형 바꾸는 것처럼 계산을 하신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연습하라 이거죠. 자, 그냥 적지 마. 그러면 결국에 내가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말한 게? 어떤 2차식의 크기를 가늠하고 싶으면 그냥 완전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꾸래. 이런 거예요. 얘가 어떤 값을 갖는지 추정해보자. 잘 봐. 그럼 이거 2차 함수처럼. 자, 근데 문자 이렇게 하는데 헷갈리게. K라고 할까? 이 녀석의 대략적인 크기를 추정해보자. 어떻게 하래요? 표준형으로 바꾸래요. y는 이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으로 바꾸자. 식 간단한 걸로 했어. 연습 한 번만 해보자. 이거 진짜 많이 나와서 그래. 자, 원래 초급차 항에서 묶어야 되는 게 뭐 1은 묶거나 많으니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1차 항에서의 반의 제곱이니까 1이지. 그거를 더하고 뺐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거야. 자, 또 얘기하는 거야. k가 실수예요. k 플러스 1도 실수죠. 따라서 요 녀석의 정체가 뭐야? 실수의 제곱이야. 그럼 크기가 뭐가 된다?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뒤에 마이너스 6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네모 박스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거기에 6을 뺐어요. 그럼 네모 박스에다 6을 뺀 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네모 빼기 6이 뭐야? 위에 써있는 이식이지. 아, 그럼 네모 박스 6 이식이 원래 식이지. 결론, 이식은 어떤 크기를 가져?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대략적인 값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보면 쉬워. 그냥 이차 함수처럼 완전제곱식 표준형 바꾸는 거야. 끝이야. 그러면 없어. 근데 니네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처음 해보니까 지금 생소한 거지. 니네가 고등수업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물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생소해서 그래. 중학교 때 처음 설명했을 때 그냥 생소했고 아 뭐 그냥 복습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고등학교 건 조금 너무 많이 생소한데? 그러니까 니들이 더 어려워하는 거야. 당연한 거라니까. 내용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 아 이런 거 언제 해봤어 니네가? 이차함수가 아닌 거를 이차함수처럼 접근해 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어렵지. 알겠지? 정리만 잘해놓고 넘어가자고. 알았죠? 그 이상 바라진 않습니다. 자, 다 적었지 그러면 다음 거 하자. 질문 받다가 쉬게 되겠네. 자, 저기 써있는 거 좀 다 풀고 시작 우리. 여기가 이참 방정식부터가 어떻게 보면 복소수부터 해서 시작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고 지나가는 수준으로 할 수가 없어. 그냥 답만 내는 풀이를 하면은 지금이야 좋지. 나중 가면은 더 개고생해 사실. 이런 부연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사실.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자, 46 2번이죠. 자, 이건 좀 빨리 합시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그 녀석의 판별식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쓸게. 짝수 판별식 되는 거 알겠지? 절반의 제곱. 자,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선생님 생각엔 곱셈공식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곱셈공식 까먹어서 못 풀 가능성이 있다. 잘 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중분 갖는다고 했으니까 능력 맞나요? 여기까지 됐니? 이거 전개할 수 있어야지. 뭐야? 요거였지? 곱셈 공식이었죠? 까먹었으면 큰일 나는 거라고. 자, 요거 빼기 요거 아니냐? 지금 요것만 되겠어. 근데 얘랑 동유항이죠. 마이너스 3에서 1을 더해. 그럼 식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A, B, B, C, C, A야. 근데 마이너스 풀어에 칠게. 얘랑 동유항이라서 계산했어. 그럼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지. 됐어요? 이게 0이라는 거잖아 문제에서. 자, 공식 몰라서 틀렸다니까? 니네 이식 처음 보니? 어디 있었어 이거? 대답 안 하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언제 했어? 변형하는 거 기억나? 어떻게 됐어? 과정 안 쓴다? 이거 기억나? 처음 보는 거 아니지? 그치? 뭐였어? 이거였잖아. 내가 이거 겁나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어 분명. 계속 나와. 첫날에 얘기했어. 첫날부터 사실 우리 수업 처음 시작했을 때. 자, 그럼 됐어요. 계산했는데 어쨌든 뭐라 했어? AB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인데 이게 무슨 삼각형을 뜻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 자, 또 나온다. 지금 앞에서 있는 문제 계속 풀어보니까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계속 떠들고 있죠. 또 봐봐. 문제 제대로 읽어. ABC 실수라고 써있지? 맞니? 잘 들어. A 빼기 B 하면 실수 빼기 실수니까 이거 실수죠. 그거를 제곱했네요. 따라서 이거 실수의 제곱이죠. 실수의 제곱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 실수 빼기 실수, 실수 빼기 실수. 그럼 얘도 실수의 제곱이고 얘도 실수의 제곱이지. 그럼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누었을 때 답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셋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라 양수가 돼버리면 양수를 2로 나눴어. 0이 될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되죠. 반드시 뭐가 0이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드시 0이 돼야 되지.
그때 아니면 0이 아니지. 되짚어서 질문해볼게. 파란색 걸어춘 게 0이 되려면 세 개가 싹 다 뭐가 돼? 0일 때만 0이 되죠. 하나라도 양수면 0이 안 되잖아.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되지. 결론 나왔어요. 싹 다 0이기 때문에 a-b의 제곱이 0이 돼야 돼. 자, 말로 한다. b-c의 제곱도 0이고 c-a의 제곱도 0이 돼야 돼. 지금 떠드는 것도 숫자 개념인 거 알겠죠? 이런 논리 과정이 정상인 거야. 다 숫자 개념이었잖아. 저기 있는 거 싹 다. 어려워. 자, 그럼 계산.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싹 다 0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야. 그러면 뭐가 0이 돼야 돼요? a-b가 0이 돼야 되겠죠. b-c도 0이 돼야 되겠죠. c-a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실수의 제곱 계산하는 게 몽땅 다 0이죠. 숫자 개념. a-b가 0이라고 했어. 그럼 a는 b랑 똑같아야 되잖아. b-c가 0이 돼야 되는데 b랑 c랑 똑같아. 도 0이 돼야 돼. 그럼 c랑 a랑 똑같아야 되지. 그럼 세 개를 아우르는 표현이 뭘까? a는 b랑 같대요. b는 c랑 같대요. c는 a랑 같대요. 그럼 하나의 표현으로 줄여봐. 여기서 등장하는 아쉬운 대답은 선생님 두 변의 길이가 같아. a, b, c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 그럼 두 변이 같다죠. 그럼 이등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왜? a랑 b만 같은 거죠. 근데 b는 또 누구랑 같대? c랑 같대. 그럼 여기서만 끊어서 봐도 a는 b는 같고 b는 c랑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a, b, c가 싹 다 같은 거 아니냐 얘들아. 그렇지.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 결론은 a, b, c가 몽땅 다 같은 거야. 그럼 세 변의 길이 같다죠? 그러니까 이건 이등변이 아니고요. 정상각형. 알았지? 학교 내신 문제로 겁나 잘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니네 고등학교 들어가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요 다음 단원인 2차 함수까지야. 이 곱셈 공식 첫 단원이죠. 딱 중간고사 범위야 이 문제가. 선생님들이 겁나 좋아하지. 잘 틀리고. 알겠어? 옛날 거 까먹으면 못 푼다. 자, 알겠죠? 질문하는 문제마다 다 어려운 문제잖아 지금 하는 게. 자, 조금만 버티자. 자, 46이 했고 46, 7만 하면 되겠다. 자, 이거 하고 시작. 자, 해보겠습니다. 완전 접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위에 거 풀면서 자, 뭐가 있었죠? 상수항이 1차항의 수의 반의 제곱과 같다였지. 맞나요? 됐니? 근데 우리가 고등과정이다 보니까 이 녀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2차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에 써있는 내용이 이거였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 식은 반드시 무슨 분을 가져? 중분을 가졌지. 따라서 2차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자라고 써있어. 그게 위의 내용이야. 근데 이걸 왜 써도 되는지 정말 뼛속 깊이 사무치게 얘기해줄게. 이거 전개해볼래?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죠? 전개하면 이거잖아. 그럼 B가 4분의 A제곱하고 똑같은 거지. 자, 잘 들어. B가 4분의 A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하면 양변에 4 곱해봐. A제곱은 4B죠. 이해됐어요? A제곱은 4B가 되잖아. 근데 그걸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지. 이 식이 뭘까요?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이죠? 판별식 써볼래?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봐. 이거 나오지. 따라서 니네가 이미 중3 때 공부한 거야. 이게. 뭐냐면 니네가 인수분해 단어에서 암기했던 이 공식이 사실은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이런 건 중3 때 얘기 안 했지. 왜? 여기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땐 니네 이거 따로 이거 아니 이거는 하지도 않았죠? 이건 그냥 인수분해 때나 써먹었던 거고 판별식은 그냥 2차 방정식 때 따로 공부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니네한테 좀 설명할 수 있는 건 니네가 암기했던 게 사실은 이 식 입장에서 봤을 때 판별식이라고. 판별식. 알겠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게 하는 조건 상수항이 1차항의 수의 반의 제곱과 같다. 가 어떤 의미로 같다 했어? 중분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랑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식 자체가 같아. 알겠어요? 이게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는 포인트라고 얘기했고요. 기억나야 됩니다. 이런 게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도 결국에는 니네가 중3 때 공부했던 저 공식을 써도 돼. 근데 그 녀석을 전개하면 곧 뭐가 돼요? 판별식이야. 근데 새로운 공식이 아닌 거야. 니네가 암기했던 공식이 사실은 판별식이죠. 알겠습니까?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귀찮지 않아요? 나중 가면은? 그러니까 결론을 알았으니 내가 외웠던 그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결국에는 판별식이었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공식 안 쓰고 그냥 바로 판별식 때릴래. 적용할래. 라고 그냥 스킵해서 푸는 거야. 나중 가면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써도 돼. 전개하기 귀찮아. 왜? 뭐 이건 식이 간단하니까 이거 바꾸는 게 별 일이 없지만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안 쓰고 그냥 이공식을 쓰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판별식 쓰겠다고. 자, 완전제곱식이 되도록이라 했으니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바로 적용합니다. 자, 방정식으로 바꿔. 어차피 판별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으로 쓰는데 짝수 판별식 되지? 절반의 제곱. 아이고, 잠깐만. 이거 x구나. 미안. 자, 그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이게 무슨 근을 가져? 중근 가져야 되니까 는역이 돼야 돼. 자, 그럼 정리해줄게. 이거 정리하면 A제곱 날라가요. 남는 게 B, A 플러스 2A 플러스 B는 11이라고 나와. 자, 문제 똑바로 봐야 돼. 여기는 A, B가 실수라고 안 적혀있죠? 자연수래요. 이 풀이 있는 거. 풀이 적은 것만 내고 가. 채점은. 채점은 내가 답지 보내줄게. 답지 여기 있는데. 쌤이 이걸로 그거 점수 매겨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가져가 이거. 재원이도 다 했냐? 걔 하고 거의 있어? 거의 됐을 걸요. 집에는 네가 채점해봐. 예. 보내봐. 오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지금까지 한 번도 통화 못했는데. 나랑 1년 받을 거 같아. 좋아서 저러는 거야. 이번 합격이야. 자, A, B 자연수. 뒷담화를 해버려. 자, 그럼 A, B가 자연수인데 더해서 11이 돼야 돼. 여기서부터 뭘까요? 노가다 계산해야 돼. A에다가 1 대입해봐. B는 얼마? 9죠. A에다가 2 대입해봐. B는 7이고 A에다가 3을 대입하면 B가 5가 나오고 A에다가 4를 대입하면 B가 3이 나오고 A에다가 5를 대입하면 B가 1이 나와요. 근데 A에다가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까지만 몇 개? 5개예요.